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유통, 음식료 업종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가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유통과 음식료 업종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내수 활성화 그리고 K푸드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비 심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비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여전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소비 심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정부 들어서 뭐 네.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적극적으로 좀 그 재정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는 이제 5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소비 심리 강세는 굉장히 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혜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뭔가 전 채널 그리고 전 카테고리로 이제 이런 소비 심리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한정적인 채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테고리 내에서는 뭐 명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로만 굉장히 조금 집중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어서 여기서 이제 좀 소비의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의 양극화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 11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점차적으로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는 반사 이익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어떤 변수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관광객들의 어떤 연령대라든지 네. 아니면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땐 일본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여행의 어떤 그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높은 비중이 이제 식도락인 것 같고 이후가 이제 무슨 뭐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험 및 경험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조금 많이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으로 가는 인바운드가 이제 한국으로 좀 들어온다면 어차피 이제 좀 비슷한 이런 소비 패턴을 좀 갖고 있는 이런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합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내수 소비가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대부분 어떤 그 이 수혜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테고리를 놓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뭐 식도락 아니면 이제 쇼핑 그리고 이제 체험 및 경험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올리브영 같은 이런 로드샵 채널들을 좀 이 채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는 이제 뭐 에스테틱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이런 업종들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내 소비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아지느냐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국내 소비가 약 한 30조 정도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국내 소매 판매 시장 내에서 이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6%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이런 수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으로 가려던 관광객이 한국을 찾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제는 외국인의 필수 코스가 올리브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시켜주셨고 부진한 외형 성장을 이어갔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기업은 지난 한 3년 동안인가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맞습니다. 자구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뭐 구조조정 굉장히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소비가 좀 안 좋았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구조조정을 하고 뭔가 이제 비용 절감을 해서 전체적인 좀 이 다이어트를 하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외형 성장이 나타났을 때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의 이익 성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지금까지는 좀 부진했었죠. 올해도 사실 상반기까지는 썩 좋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뭐 전 채널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할인점 채널, 이 대형마트 채널에서 조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340이 이 구조조정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본업인 이 오프라인 경쟁력, 요 어떤 그 점포의 경쟁력을 올리는 식으로도 조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홈플러스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사태가 사실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여전히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보시면 뭐 폐점이 시작된 점포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이 뭐 M&A 관련된 이슈들도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M&A에는 뭐 그렇게 큰 진척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뭐 점포 폐점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이런 효율화 작업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이제 뭔가 지금까지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해서 생존을 좀 해왔었던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들이 조금 더 이제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홈플러스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커머스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지금 AI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마트가 오픈 AI와 협력을 하면서 그 시작을 좀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도 발빠르게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랑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마트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에 굉장히 좀 크게 도입을 했고 바로 이제 요번 그 이 쇼핑 시즌 뭐 연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먼 원데이 같은 이제 네. 쇼핑 시즌에 이런 AI 기능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걸음마 수준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조금 상용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조금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I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뭐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광고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조금 붙일 것이냐 이런 좀 그 전략들을 조금 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에 어떤 그 AI 특화 조직을 좀 이렇게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네이버와 같은 이제 외부 협업을 조금 이제 강화하면서 이제 롯데쇼핑이 하고자 했었던 이 RMN 사업, 이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을 조금 더 이제 가속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이런 이제 AI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제 기업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조금 사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AI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기업들의 추이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매출 성장이 상당했는데 최근에 불거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많은 투심을 좀 흔들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소비자층의 이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보는 우려보다는, 이유는 네. 사실 이제 이커머스 시장도 굉장히 좀 부진했었죠. 뭐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다가 22년 리오프닝 사태 이후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 이후부터는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지 못하고 기업들도 이제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을 조금 챙기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커머스 산업도 지속적으로 조금 구조 조정을 하고 비용 효율화 노력을 좀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또 TMF 사태 같은 그런 좀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뭐 신뢰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불거졌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8월, 그러니까 뭐 4월하고 8월 같은 경우에 쿠팡도 멤버십 가격을 2번 좀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이제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탈하는 고객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탈판 고객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런 좀 이 캐치프레이즈들이 좀 이커머스 산업의 좀 화두였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뭐 활성 고객 수라든지 뭐 객수라든지 객단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계속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탈판 효과가 그렇게 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태가 조금 있었지만 사실은 쿠팡이 이제 뭐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탈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미 어떻게 보면 좀 수직 계열화나 다른 서비스로 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많이 확립이 된 상황이고
지난 뭐 2, 3년 동안 계속 이제 비용 효율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뭔가 공격적으로 돈을 쓸 만한 업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좀 이탈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좀 비용 부담은 있기 때문에 좀 쿠팡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좀 실적 변동성에는 조금 유의를 하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쿠팡의 실적은 살짝 흔들릴 수 있지만 쿠팡의 이용자가 많이 탈퇴할 거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통업계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내년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백화점이 계속 좀 눈에 들어오는 백화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심리가 굉장히 조금 좋은 네.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뭐 자산 시장도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뭐 구매력의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소비 양극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좀 VIP 고객들이 많이 찾는 이 백화점 산업이 지금은 전체 유통 산업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령 등의 좀 이벤트로 인바운드 고객들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은 여전히 좀 지금의 강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백화점의 전체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종목 단으로는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가 뭐 지속적으로 좀 섹터를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소비가 양극화되는 시점 속에서 백화점주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음식료 업종, 이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인 시대가 왔고요. 음식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K라면이 된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시작해서 캐대언의 열풍으로 이제 농심의 신라면까지 해외 글로벌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한국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고성장의 초입이라고 조금 이제 초입일 보여요.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부터 이런 모습들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이 간편식품으로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엔데믹 시기 이후에 뭐 고물가나 소비 침체 시기에는 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좀 높은 성장성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뭐 미국의 관세 여파가 조금 화두였었죠. 요 관세 부담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가격 인상을 실시했는데 라면 업체들 생각보다는 이 가격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했었던 관세 부담도 좀 떨쳐내면서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조금 더 고성장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업마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늘어나는 이런 그 라면이라든지 K푸드 수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설비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현지의 이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들의 좀 입점률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서 아무리 뭐 이제 뭐 지난 2년 동안 좀 성장을 많이 해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고성장의 초입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라면이라고 불리죠. 이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성장의 초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음식료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요 변수로 체크하는 게 아무래도 환율이 되겠고요. 요즘에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곡물 가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변수가 내년에 음식료 업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곡물 가격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곡물 가격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곡물 가격이 계속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고 저희가 무슨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기상 환경들을 많이 우려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소멸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수요 요인들도 조금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강도가 좀 세지면 세질수록 오히려 곡물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까지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곡물 가격 측면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환율이겠죠. 지속적으로 좀 지금의 어떤 그 달러 강세가 사실 음식료 업종에게는 굉장히 좀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업종 내에서는 KTNG 그리고 삼양식품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의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삼양식품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장에 최고가를 찍고 살짝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올해 내내
엄청난 성장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주가 역시 황제주로 등극을 하고 지금 130만 원 단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고점 대비 조금 빠졌고 네. 이제 이랬었던 원인들이 뭐 미국의 관세 여파도 있었고 이제 미국향 수출이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 조금 부진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단기적인 이런 이벤트라고 보고요.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 1월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금 이제 미국향 수출 저희가 이제 객단가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는 미국향 수출이 다시금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연초가 되면 이런 고성장세는 다시금 좀 지속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조금 보고 있어요. 여전히 현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 설비 확장도 계속적으로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부진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워낙에 지금 해외 시장에서 탄탄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이외에도 뭐 농심도 빼놓을 수가 없죠. 캐대언 인기와 함께 내년도에는 해외 시장을 좀 가속화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삼양식품 이외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해외 고성장하는 카테고리들이 이제 대부분 뭐 라면이나 담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그리고 이제 KTNG까지는 KTNG, 네. 이런 이제 해외 고성장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좀 집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요 이외에는 이제 가격 인상을 했지만 지금 달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원가 부담이 그렇게 썩 뭐 이렇게 잦아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제 곡물 가격이 달러 상승분 이상으로 조금 하락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설탕이라든지 코코아 같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과 산업도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좀 이익이 증가하는 이 사이클에 좀 접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오리온과 롯데 웰푸드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면과 담배 그리고 오리온과 롯데 웰푸드까지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